자, 폭행 치사상죄. 말 그대로 폭행죄를 범하다가 실수로 사망하거나 폭행치사, 실수로 다쳤다면 폭행치상,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판례 정리, 폭행치사상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복부, 배를 세게 강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이 파열돼. 그래서 장파열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하면 이게 바로 이게 폭행치사예요. 설사 1번 앞부분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이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됐다 할지라도 인과관계에서 본 거죠. 이건 그냥 배 맞아서 장파열로 죽은 거지. 의사가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복부 강타 때문에 죽은 거지. 폭행치사입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가슴과 배를 반복해서 누르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안수기도가 뭐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내지는 축원을 해준 거야.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 사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로 해야 되나? 이 정신 이상자를 병원 치료는 안 되니까 대부분 불가능하지. 정신 이상자는.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때 안수기도는 이 정신병자 몸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서 정신 이상 증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 몸속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테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예수를 부르면서 내보내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지. 이거 폭행치사입니다. 근데 우리 저 앞에서 안수기도 가다 사람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죄명이 이게 아닌 게 있었는데 생각나나? 어린애 84세 노인 시험에도 나온 거야. 안수기도 하다 죽으면 이건 살인은 아니고 죽으라고 한 건 아니니까. 중과실치사 84세 노인이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의 사망 직전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발로 밟고 때리면 당연히 죽는 거지. 이거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이거는 똑같은 안수기도라 하더라도 84세 노인을 안수기도하다 11살짜리 여자애 죽이면 이거는 중과실치사. 그냥 과실도 아니고 과실이 엄청나게 큰 과실이지. 중과실치사가 되는 거고. 그러나 신체는 건강해. 이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면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안수기도 하다 죽이면 이건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안수기도 하다 죽이면 바로 요게 바로 폭행치사예요. 이건 폭행치사. 근데 신체 건강한 사람을 안수기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상해. 셋 다 판례고 셋 다 결론이 조금씩 다르니까 왜 저런 결론이 나왔을까를 무식하게 외울 게 아니라 이건 요쯤 돼서 이게 나왔겠구나 라는 걸 납득을 하고 기억해둬야 됩니다. 역시 3번 심장질환자를 첫 번째 줄끝 부분 힘껏 밀어서 넘어져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폭행치사예요. 그런데 폭행치사가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를 보면 서로 시비하다가 떠밀어 엉덩방아 정도를 찍게 했는데 관상동맥 경화 증세를 가진 특수 체질자였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자, 위에 3번과 밑에 3번의 차이점이 뭐예요?
알다시피 사망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폭행치사지만 그 예상이 불가능하면 폭행에 불과한 거거든. 자, 힘껏 떠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넘어져도 세게 넘어지고, 세게 넘어진 경우에는 팔다리가 어디 부러질 수도 있지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 뭐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죽음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지만 뭐 엉덩방아를 쪘는데 사람이 왜 죽어? 엉덩방아를 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냐면 관상동맥 경화 증세예요. 관상동맥이란 심장 주변으로 흘러가는 핏줄을 한꺼번에 모으면 어떻게 돼? 구멍이 뻥뻥뻥뻥 여러 개가 보이겠지? 그게 바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핏줄 안에 이물질이 점점 쌓이게 되고, 이물질이 쌓이면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피도 쫙 탄력으로 보내주는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점점 경화 되면 동맥 경화. 그럼 어떻게 돼? 흥분을 하면 핏줄이 탄력이 있으면 쫙쫙 피를 밀어주는데 이게 탄력이 없으니까 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밀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관상동맥 경화 증세 때문에 죽은 거죠. 이건 폭행치사 안 됩니다. 폭행죄만 되는 거야. 위에 마지막 4번은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어린애 업은 사람을 밀면 살짝 밀어도 그냥 사람은 동그라미 아래 3번처럼 엉덩방아 정도지만 얼라를 업고 있는 사람을 밀면 얼라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면 잘못하면 뭐 애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넘어지면서 애가 뒤에 깔려가지고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거 폭행은 성인한테 했지만 죽은 게 어린아이라도 뭐 폭행치사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A가 B한테 폭행을 했는데 B 뒤에 얹혀있던 엎혀있던 C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것도 인과관계, 원인결과 관계만 연결이 되면 이것도 폭행치사가 됩니다. 순경시험에도 나온 거야.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 게 A가 B녀를 강간하려고 하니까 B녀의 남친 F가 뭐 당연히 자기 여친을 보호하려 들었겠지. 그래서 A가 F를 살해했다면 뭐 강간살인 돼요 안 돼요? 돼. 강간살인도 꼭 뭐 B녀를 강간하고 B녀를 죽여야 강간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B녀를 강간하다가 뭐 그 옆에 있는 남친을 죽였건 뭘 죽였건 강간살인 되고 강도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애 업은 사람 밀어서 애 넘어지는 바람에 죽었다면 폭행치사입니다. 그 다음 폭행치사상죄가 부정되는 경우 1번 판례는 우리 인과관계에서 봤죠. 뭐 교사가 말 안 듣는 애 뺨 한 대 살짝 때렸는데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라고? 머릿속에 뇌수정이 있었던 아이고 뇌 속에 혹이 하나 있는 거야. 물혹. 그러니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이 두개골 두께도 평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얇았어. 그러니까 이게 두껍질 않으니까 손쉽게 깨져버려서 죽은 거지. 이거 폭행치사 안 됩니다. 2번 술 만취자가 잡으려는 거 뿌리친 거 역시 폭행치사 안 되고 3번은 받고 4번도 역시 뭐 강제집행하는데 강제집행 당하는 사람이 매달리니까 뿌리친 거 역시 5번 술 취한 놈이야 이놈도 앞가슴을 붙잡고 뭐 덤벼드니까 뿌리친 거 6번 7번 둘 다 중요하죠. 6번 사태질 사건이죠. 7번은 생일빵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안 된 겁니다. 사태질 하는데 뒷걸음질 치다 이 자식이 다리에 뭐가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린 거지. 사태질로 머리가 깨져 죽은 건 맞지만 사태질 한다고 사람이 머리가 깨져 죽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거든.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생일빵도 마찬가지예요. 생일빵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야. 피해자가. 역시
생일빵 하다 죽은 건 맞지만 생일빵 하다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폭행치사 안 된 겁니다. 상습 상해 폭행죄, 말 그대로 상습으로 상해와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요. 이때 판례 존속을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면 얼핏 보면 상습 폭행과 상습 상해가 다 될 것 같지만 뭐 상습 존속 상해죄가 성립되는 한 상습 폭행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비교 판례 상습으로 절도도 수십 차례 강도도 수십 차례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논리대로라면 상해 안에 폭행이 포함됐으니까 상습 상해가 성립되는 한 상습 폭행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강도에는 이미 절도가 들어갔거든. 절도는 몰래 훔쳐오는 거고 강도는 대놓고 패고 훔쳐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상습 강도가 성립되면 상습 절도는 성립되지 않아야 이 논리하고 맞는데 여기서는 또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는 상습 절도와 상습 강도 둘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습니다. 따로따로 범죄를 인정했어요. 과실치사상해죄,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형법에서 제일 가벼운 범죄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건 다 징역 금고가 들어가는데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일 가벼운 범죄예요. 그래서 이항 반의사 불벌죄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가해자 처벌 못합니다. 과실치사는 아니야. 과실치사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과실범의 성립요건 과실범의 성립요건 불러봐. 맨 앞에 그냥 암기를 하려면 안 돼.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과실범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그렇지 부주의하게 쉬운 말로는 뭐 깝쳐대다가 고의와 다른 점이 뭐야? 고의는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고 저지르는 거고 과실은 모르고 저지르는 거지. 불인식. 자기가 어떤 지금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불인식.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 과실범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불인식이 뭐에서 비롯돼야 바로 이 부주의에서 비롯됐어야 과실이 되고 마지막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과실범에는 그래서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은 과실에는 없습니다. 과실범에는. 그래서 부주의로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뭐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1.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 이게 부주의고 그리고 2.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 발생이고 그리고 뭐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기본이고 그다음 뭐 불인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건 고의범이지 과실범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관련 문제 과실치사상죄는 이건 뭐 그냥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뭐 이렇게 나오니까 과실치사도 얼핏 이 같은 치사면 같은 부류 아니야. 노노노노노노. 이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있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가 하는 건데 과실치사는 이게 없이 그냥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그래서 과실치사,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다 과실범이지 절대 결과적 가중범 아닙니다. 또 이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란 얘기는 뭐 그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버려. 그 대신 뭐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 정상 참작은 해주죠. 한편 3.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건 정범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해요. 유명한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부산 구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건, 전부 다 이 터널 붕괴 사건 다 과실범을 공동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례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 거, 술 취한 놈을 데리고 무단횡단하다가 그 술 취한 놈이 차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 술 취한 놈을 갖다가 이 커다란 대로상에서 무단횡단하면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다 무리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거 과실치사죄 인정되고요. 2번 유명한 만취 선배 촛불 사건, 요거 죄책이 뭐지? 뒤에 이 후배 이 자식 무슨 죄야? 이건 순경시험인데 그대로 나온 거야. 중과실치사는 모텔에서 잿더리 함부로 떨어가지고 불난 사건이고, 중실화의 중과실치사고, 이건 그냥 중은 아니고 그냥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이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행위와 그로 인해서 이불에 불이 붙어 죽은 과실치사와 불이 붙은 실화, 과실 방화죠. 실화죄 상상적 경합이고. 3. 유명한 전역병사 행가래 사건, 동경사나 서경사에서 동해안 경비사령부 해안가에서 근무하는 부대니까 전역할 때 해안가 절벽에서 뭐 행가래 전역명령 받은 전역병장 행가래를 쳐줬는데 행가래 치다 한 명이 떨어져 죽은 거지. 이거 나머지 전원 다 뭐 과실치사죄 공동정범입니다. 전부 다 영창 같지. 그리고는 아마 그 행가래 쳐주는 그 전통은 사라졌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역시 4번 세입자가 연탄가스가 샌다고 요즘에 연탄가스 거의 안 쓰죠. 저기 이제 달동네 같은 그 영세민들이 힘든 사람들이 조금 써도 대부분 연탄 안 쓰죠. 연탄가스가 새서 위험하다고 집을 고쳐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개무시하다가 기어이 세입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뭐 과실치사 인정됩니다. 단 맨 아래 1번 그냥 평소에 가스 샌단 말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면 이건 과실 인정 안 돼. 전혀 모르는데 뭐 가스가 샌단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과실 안 되고,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주다 죽었으면 과실치사. 5번 나 이런 인간 제일 싫어합니다. 아마추어들. 아마추어면 아마추어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프로 짓을 하다가 엉뚱한, 아니 세상에 골프를 어떻게 쳤길래 공이 뒤로 날아가서 캐디 이맛박을 거에 이런 허접한 인간들이. 그러면 이따위로 골프를 치면 뭐 이 근처에 골프 연습장 많잖아. 거기서 연습을 더 하고 나오든가. 개뿔도 못 친 놈이 와 나와가지고 캐디 상해를 입혔다면 이거 뭐 과실치상죄 인정돼요. 캐디 이맛박이 골프공이 얼마나 센데 딱딱하고 이마에 맞았으니 여기 함몰, 머리뼈 깨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함몰 됐지. 할 수 없어. 그거 그냥 살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다 바다를 넣든가. 안에서 이 차처럼 무슨 뭐 복원 안 돼. 사람 머리는. 과실치상입니다. 한편 맨 아래 1번은 받고 다음 페이지 2번도 마찬가지야. 굴뚝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가스가 문제가 있으면 굴뚝 보수공사를 했죠.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었어. 그냥 공사는 잘 된 거지. 근데 이 아줌마가 뭐 두 번째 줄 뒷부분 모두 닫아놓고 연탄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목욕을 하다 뭐가 된 거야? 죽어버린 것이. 참, 이 아줌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요즘 유행인 뭐 펜션 가서 테이프 붙이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는 게 그게 자살이거든. 이 아줌마는 겨울에 추우니까 목욕탕 가는 돈은 아깝고 그냥 연탄불 피워놓고 따뜻하게 목욕을 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야?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한 꼴이 된 거지. 자, 집주인한테 과실치사 인정된다 안 된다? 옆집 세입자 아줌마가 연탄불 피워놓고 목욕하는 이걸 매일 감시할 거야 어쩔 거야? 집주인이 과실치사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과실치사상. 이거 뭐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 중과실은 말 그대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썼더라면 알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낸 거죠. 이건 이미 전부 다 총론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상 과실의 내용, 성질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동차 운전자 조심해야 되고, 약사도 약 잘못 지면 큰일 나니까 요 약사 조제할 때 주의해야 되고, 관리자, 시설이나 공사 현장 관리자들한테 주의 의무 있습니다. 취수, 판례는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뭐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다. 정 교수님 왜 이리야? 이거 여기저기 이렇게 허점이 많아. 뒤 학생 어디가 어떻게 틀렸나? 이거 시험에도 한번 나온 판례요. 지금은 이거 끝났어. 바뀌었어. 총론 끝부분 죄수론 설명할 때 설명한 거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죄질이 너무 가벼워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엄청나게 가볍게 처벌하거든. 그래서 요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좀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가법이 새로 만든 범죄가 있어요. 그 죄명이 뭐야? 날듯 말듯 하면 이제 시험장에 가면 기억나는 걸 알아. 기억날 거야. 지금은 여기 만류해서 안 돼서 그렇지. 보면 이거 기억은 날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지금 표현 못하는 것과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는 건 내공의 차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실체적 경합이고, 역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인정 안 돼요. 위험운전치사상 안에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판례 정리. 시험에 거의 다 나온 거지. 혈액봉지, 수혈을 할 때 혈액봉지가 바뀌는 걸 소홀히 하다가 혈액봉지를 잘못 교체해 가지고 환자한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거. 이거 업무상 과실치상이고, 죽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지. 2번도 시험에 나왔죠. 연탄가스 중독 환자한테 의사가 병명을 가르쳐주지 않는 바람에 연탄가스 중독인 걸 모르고 또 가스가 새는 방에서 자다가 죽어버린 거. 이거 업무상 과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 박리에 의한 대응 조치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수혈할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 업무상 과실이고, 안 된 게 뭐지? 안 된 게 똑같이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죽었는데 의사한테 과실 책임을 인정 안 한 판례가 뭐냐고요? 앞부분에다 대비 판례 해놓고 태반 조기박리가 아니라 그냥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이때는 과실 안 돼요. 왜? 원래 애 낳으면 피 많이 흘려. 그래서 미역국 먹고. 그러나 태반 조기박리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수술할 때는 혈액을 준비했어야죠. 다음 페이지에 4. 갑상선 아전 절제술 내지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 소위 뭐라 그러지? 여기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갑상선 이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 부정,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린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거, 업무상 과실치상이고, 세상에 수술했으면 이 부분을 칼로 수술했으니까 여기를 칼로 뱄으니까 붓지. 부면 목이 부어가지고 이게 꽉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 그러면 기도를 열어준다든가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고 죽어버린 거지 뭐야. 업무상 과실치사고, 죽었으면 과실치사, 식물인간 상태라면 과실치상. 5번도 시험에 나왔죠. 정신과 의사가 이 클로로포르마진을 과다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약도 적당히 써야지 너무 무리하게 쓰다가 약으로 사망하면 그건 의사의 과실입니다. 클로로포르마진이 이게 그냥 링거를 말하는 건지 정신과 치료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제들은 다 마약입니다. 마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 마약은 조금 먹으면 기분 좋고 많이 먹으면 뿅 가지만 그보다 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었다면 이건 의사의 과실이지. 적당히 약을 먹여야지. 6번, 7번은 이미 인과관계 볼 때 봤어요. 중앙선 전도 사건, 중앙선에서 반대편 차량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쓰러뜨렸더니 그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가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 넘어뜨린 놈도 과실이고 깔고 지나간 놈도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행 차량, 후행 차량 사건도 선행 차량도 과실 책임이고, 그러니까 앞에 차가 사람을 치고 지나간 뒤에 차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또 치고 지나가서 죽어버린 거 두 놈 다 업무상 과실치사. 왕구상 점원으로서 왕구 배달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 사람을 다친 거 업무상 과실이고, 단 8번 앞에다가도 역시 비교. 그냥 배달이 아니라 집에서 자전거 좀 있잖아. 자전거 타다가 그냥 사람 다치면 뭐야? 이건 업무 아니야. 그냥 과실이야.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건 그냥 과실이고, 얘는 왜 업무상 과실이 된 거야? 자전거를 그냥 탄 게 아니라 완구 배달이라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시 당직 의사가 환자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역시 10번 주치의가 수련이한테 조치를 맡겼는데 수련이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바람에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건 수련이도 업무상 과실치상이지만 주치의도 업무상 과실이야. 수련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 감독해야 되잖아. 그냥 맡겨놓고 내비두면 안 되지. 둘 다 업무상 과실입니다. 11번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설사를 하고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그냥 방치했다가 죽게 만든 거 역시 업무상 과실입니다. 이 신생아는요, 날 때 보통 3kg 정도로 낳잖아. 얘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몸무게가 불어. 엄청나게 먹어대거든. 3kg에서 일주일은 벌써 한 5kg, 8kg 막 넘어가거든. 근데 얘는 오히려 몸무게가 줄고 설사를 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신생한테는. 근데도 그냥 방치했다 죽었다면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그 다음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그 토마토 상자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한테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이지. 토마토 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운반을 하든가 할 일이지, 그거 떨어지게 해놨다면 실수죠. 단 12번 판례 끝에다가 요걸 교통사고라고 할 수는 없어. 혹시 그 토마토를 실은 차를 운전하다가 막 달리는 도중에 토마토 상자가 떨어졌다면 이건 교통사고야. 그런데 차는 세워놓고, 화물차를 세워놓고 토마토 상자를 실어서 나르다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이게 떨어졌다면 이건 차는 서 있었는데 무슨 교통사고야? 교통사고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였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자 조금 아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이건 반의사불벌죄 아니거든. 그런데 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면 이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요거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토 상자 추락 사건은 뭐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 같은 건 못합니다. 유죄 판결을 하되 정상참작은 해줄 수 있지. 그 다음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어가지고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에 부딪혀서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이고. 14. 공사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 감리라는 건 뭐예요? 그 건축공사를 법규에 맞게 잘하는지를 확인 감독하고 8mm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요 건설업자들이 그 철근 두께 하나에 돈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 그거 1mm만 줄여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그러니까 몰래 철근 두께를 얇은 거로 해가지고 삼풍백화점처럼 붕괴하게 만드는 거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는데 개코나 술이나 처먹고 이거 룸사롱 가가지고 감리하고 감리 허술히 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거 감리자들도 업무상 과실입니다. 한편 이게 삼풍백화점 사건이고. 15번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골프카트를 운전하다가 급 우회전하면서 골프 고객들이 카트에서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면 이거 업무상 과실입니다. 혹시 택시를 조금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급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택시 안에 있는 승객은 조금 난폭 운전은 되지만 택시는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급 우회전을 하더라도 문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좀 다치겠지. 그러나 알다시피 골프카트는 뭐야? 사방이 뻥 뚫렸어. 문이 없어. 근데 갑자기 우회전하면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돼? 부딪힐 데가 없으니까 어디 부딪혀? 땅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떨어진 거지. 아이고, 이 골프카트 운전자 놈이 완전히 개념이 없는 인간이지. 그렇게 급 우회전을 하면 어떡하나? 괜히 왜 했겠어? 평소엔 잘했겠지. 이 인간들이 팁도 안 주면서 카트 운전자 개 무시하고 이제 소위 갑질을 하니까 얄미워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떨어뜨린 거지. 이거 업무상 과실치상. 원래는 일부러 떨어뜨렸으면 상해인데 그걸 입증하기 좀 곤란하니까 이제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고의를 입증할 길이 없지.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간 겁니다. 역시 간호사가 수술 직후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 간호사한테 업무상 과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 옥상에 열려있는 그 부위, 소위 하수구 이렇게 막아놓은 거 안에 보이게 하는 거기에 서 있다가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이건 그 두 번째 줄 중간 현장 소장과 현장 대리인들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공동정범입니다. 18번 한의사가 당뇨병 치료를 한답시고 두 번째 줄 당뇨 조구로 인한 발 괴사 가능성에 유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사혈 등, 사혈이 뭐예요? 침으로 찔러가지고 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뚱뚱 부은 그 당뇨 족에다가 사혈을 해서 피를 막 뽑았는데 그게 심각한 괴사 현상이 나타난 거지. 개뿔도 모르는 게 그 부으니까 그냥 피 뽑으면 될 줄 알고 했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거죠.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1번은 이미 앞에서 봤죠. 내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한테 환자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인간이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내과 수술 들어간 거. 이거는 신경외과 의사 잘못이지
내과 의사 잘못 아닙니다. 2번 아까 봤던 뭐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이거 의사의 과실 인정 안 됩니다. 아까 뭐였지? 의사 과실 인정된 건 태반 조기박리. 그 다음 역시 3번 시험에 나왔죠. 간호사가 사이드 인젝션 방식의 정맥 주사를 누구한테? 간호실습생한테 맡기다가 사고가 난 거죠. 간호실습생은 아직 뭐 말 그대로 간호학과 졸업 실습생이야. 얘들한테 중요한 거 맡기면 안 되거든. 요거는 간호사한테 업무상 과실이지 의사한테는 과실 인정 안 됩니다. 의사가 간호실습생한테 그거 맡기라고 그랬나? 간호사가 지멋대로 맡긴 거 아니야? 더군다나 중요한 정맥 주사를 어디 간호실습생한테 맡깁니다. 이건 간호사 잘못이지 의사 잘못 아닙니다. 4번도 시험에 나왔죠. 담당 의사가 수술 도중에 부러진 메스 조각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찾으면 되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찾을 수는 없어. 마취가 풀릴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덮은 거지. 요 조그만 메스 조각 하나, 요거 뭐 과실 인정 안 됩니다. 6번 약사가 약을 팔면서 제약회사가 표시한 그 표시만 믿고 팔았는데 잘못된 거죠. 이건 약사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약 표시를 잘못한 회사 잘못이지, 제약회사 잘못이죠. 그 다음 8번 시계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작물을 매입했는데 작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구입 장소, 구입 시기, 구입 가격, 가격, 매각 이유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적었다면 이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과실 작물 취득,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인정 안 되고. 9번도 시험에 나왔죠. 담임 교사가 학생들한테 유리창을 닦으라고 했는데 주의까지 줬어요. 뭐라고? 밖으로 나가서 닦지 마라. 위험하니까. 근데 꼭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어. 밖으로 나가가지고 깨끗이 닦는답시고 닦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건에서 유리창 청소를 지시한 담임 교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어나간 놈 잘못이지. 9번도 뭐 9번 뒷부분 회초리 실명 사건, 역시 회초리를 때리는데 구경하던 놈이 눈에 찔려가지고 실명을 한 거. 교사한테는 과실 책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번 소아과 의사가 어린 5살짜리 아이의 백혈병 항암 치료를 위해서 쇄골화 정맥에 중심 정맥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뭐 10여 차례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읽어보는 순간 이거 의사 잘못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왜 의사 잘못이 아니라는 걸까? 제대로 된 치료 뭐 비슷하긴 가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 주사를 여기저기 링거를 맞다 보면 이제는 링거를 맞으면 혈관이 좀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다 다시는 못 놔. 그냥 온몸에 링거를 다 놨는데 더 이상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놀 데라고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여기 좀 잘 안 되는 데거든. 다른 데 놀 데 있으면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오래돼 가지고 더 이상 뭐 살까망서 별도 없어. 이제 거의 백혈병 치료가 안 돼 가지고 죽기 직전에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여기다 넣다가 사망이 이렇게 됐다면 이건 백혈병 때문에 죽은 거지. 이거 주사 잘못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여기도 몇 차례 났겠지. 이제 안 분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번도 이거 총론에서 본 거죠. 술 처먹고 찜질방에 와가지고 어디서 사우나에서 자다가 죽어버린 거. 아니 술 처먹고 찜질방 가는 것도 위험한데 더군다나 뭐라 그래? 흡식, 건식 사우나 있잖아. 그 안에 더 뜨거운데 80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지. 찜질방 직원들한테 과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몰래 가서 술 처먹고 거기 가서 자다가 죽은 것까지 찜질방 직원한테 과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13번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소위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고 급정차를 했어요. 그래서 급정차를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차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쓰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지. 자, 택시기사 잘못이에요? 보행자 잘못이에요? 혹시라도 택시가 보행자를 건드렸다면 택시기사한테도 잘못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섰잖아. 얘는 정확하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섰는데 이걸 뭐라 그래? 제풀에 놀라가지고 지가 쓰러져서 넘어진 거지. 무단횡단한 것도 잘못인데 기사가 서졌으면 기사는 기사돌이 다 한 거야. 지풀에 지가 넘어가지고 쓰러진 것까지 택시기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14번도 시험에 나왔죠. 한의사가 봉침을 놓으려고 하는데 소위 이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너무 큰일 나. 그래서 혹시 알레르기 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 전에 다른 데서도 나 봉침 많이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을 놨는데 알레르기가 난 거지. 자, 한의사 책임 인정돼요? 안 돼? 안 돼. 괜찮았다며 지가. 역시 시험에 나왔죠.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온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지. 인턴 책임 없습니다. 왜? 병원 안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느냐 하는 건 의사가 관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구급차 안에 산소통에 산소가 꽉 찼느냐 안 찼느냐는 누구? 구급차 운전자, 관리자가 그걸 관리해야지 의사가 그것까지 어떻게 관리해요? 이거 의사의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역시 16번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있어서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거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데 죄책 인정된 판례가 있어. 그래서 수혈을 거부해서 죽게 만든 거 기억나나? 맨 앞에 학생 수혈 거부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래는 뭐야? 11살짜리 딸이 전격성 간염에 걸려서 그냥 간염도 아니고 전격성 간염이라는 건 급성 간염이고 급성 간염은 조금 지나면 뭐 간암 그리고 죽는 거야. 간염에 걸렸으니 간이 재기능을 못하고 간이 무슨 기능을 해요? 더러운 피를 맑게 정화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정화작용을 안 하면 뭐야? 피가 계속 더러워지고 점점 혼탁해지면 피가 뭐 굳어지고 굳어진 피는 더 이상 돌질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간염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만이 가능해. 그래서 간염 환자라서 치료는 불가능하고 피가 굳어지기 전에 그 굳어진 피를 빼고 맑은 피를 넣어주면 그 맑은 피가 굳어질 때까지는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때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피가 점점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얘 무슨 죄야 얘 엄마?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거는 이제 보람의 병원 사건 부인이 남편 뇌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망한 거.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 이건 보람의 병원에 남편 뇌를 다친 남편의 뇌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남편 죽게 만든 거. 이거 부인한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 거야. 이거 무슨 죄야? 살인의 고의는 없었어.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자기 딸은 여호와의 그 보살핌 아래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수혈을 거부하고 뭐 한 겁니다. 그래서 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치료받지 않도록 방치한 거. 이게 유기죄고 유기죄를 범하다가 아이가 죽었으니 유기치사죄가 인정된 판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간염 걸린 딸의 수술을 수혈을 거부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유기치사죄. 자기 남편 뇌수술 거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뭐 살인죄.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수혈을 거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긴 했는데 뭐 세 번째 줄 중간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때는 원래는 함부로 수혈을 안 해서 죽게 만들면 유기치사죄고 유기치사죄인데 그런데 의사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과실치사 인정한대요. 17번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 줄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까지 배치하고 조심하라고 뭐까지 경광등까지 흔들어줬는데 와가지고 H빔에 부딪힌 거지. 멍청한 놈이 지가 와서 부딪힌 거지. 라바콘도 있고 경광등까지 흔들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와서 부딪혔다면 이 자식 졸다가 온 놈이거나 뭐 정신없는 놈이지. 이건 현장 감독한테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와 업무방해죄 업무. 이것도 은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업무지만 자, 업무상 과실치사건 치상이건 이건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해서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형가중 사유이고 업무방해죄 업무는 A가 B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B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B의 업무를 방해하는 A를 처벌하는 거거든. 즉 업무방해죄 업무는 형이 가중되는 사유가 아니라 형법이 보호해줘야 할 보호의 대상인 업무예요. 따라서 요건 이미 전에 배웠죠. 이때 업무는 자격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의사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업무상 과실이고 자격도 없는 돌팔이 의사가 치료한답시고 하다 사람이 죽어도 업무상 과실이야. 자격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방해죄 업무는 형법이 보호해줘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B가 저지르는 행위가 자격이 없는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호해줄 수는 없는 거야. 무면허 열심히 하라고 보호해줄 수는 없잖아. 최소한도 자격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등은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차이점 밑에서 두 번째 줄 업무의 정당성, 적법성, 유효성은 필요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는 적법성, 유효성은 필요 없더라도 형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정당성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에 비해서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이라면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죠. 바로 아래 판례 84세 노인 안수기도 하다 죽은 거 세 번째 줄 뒷부분 뭐라고요? 중과실치사죄고. 그 다음 3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 근데 아까 그 84세 노인이 아니라 신체 건강한 정신 이상자 안수기도 하다 죽이면 무슨 죄라 했나? 맨 뒤에 오늘 오전에 배운 거잖아. 폭행치사라고 그랬죠. 폭행치사. 3번도 연탄 아궁이 근처가 위험한데도 두 번째 줄 끝부분 그 근처에 스폰지요와 소음등을 잔뜩 쌓아놨어. 이게 무개념이야. 소위 말하는 안전 불감증. 연탄 아궁이 앞에다 그 불 잘 타는 소음 같은 걸 놔두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나 이거 중과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명한 뭐 러시안 룰렛 사건. 경찰관들이야. 동료 경찰관끼리 술 처먹다가 뭐 네가 짱이니 내가 짱이니 하다가 두 놈이 술 처먹고 러시안 룰렛 하다 죽어버린 거야. 나머지 술 먹던 동료들 중과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술 먹고 있는데요. 저 테이블 끝에서 두 놈이 러시안 룰렛 하다 죽었는데 나머지 경찰관한테 무슨 업무상 과실이야. 지들이 지랄하다 죽은 걸. 하여간 정신병자들 많아. 경찰이란 놈들이 그냥 술 처먹고 러시안 룰렛. 아니 지들이 무슨 양아치야 조폭이야 무슨 경찰이 무슨 러시안 룰렛이야. 그래서 하도 이런 짓을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뭐 총 빼서 이놈 새끼들 총 주니까 그냥 러시안 룰렛 하다 뒤지고 이거. 그러면 또 뭐야? 총이 없어가지고 범인한테 또 칼 맞아 죽어. 총을 다시 주면 또 누구 쏴 죽이고 뺏으면 죽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청장이 무슨 일을 좋아. 총을 주면 사고 나고 안 주면 또 찔려 죽으니까 총을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각 경찰관들은 뭐 가스총이라도 사비로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또 온양 경찰관 하나가 또 뭐야? 안전 검사증도 없는 그 싸구려 가스총 하나 구입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걸린 거지. 자,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경찰 정도가 그거 허가 없이 소지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마지막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전기 공사를 했는데 호텔 전기 담당자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무자격업자로 하여금 뭐 전기 공사를 했더니 뭐 그 전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난 거지. 자, 전기 담당자한테 과실 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중과실 인정 안 돼요. 왜? 전기 담당자는 뭐 공사를 하는지 몰랐는데 뭐 호텔 경영자가 지멋대로 한 거지. 이건 호텔 오락실 경영자 책임이지 전기 담당자 책임 아닙니다. 낙태죄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아까 폭행죄가 우리 형법상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바로 뭐 광의,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폭행도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형별로 좀 달라져요. 내용이. 협박죄도 그렇습니다. 폭행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력 행사. 사람 몸에 힘을 쓰는 거야. 때리거나 꼬잡거나 차거나. 전문 용어로는 유형력 행사. 쉬운 말로는 뭐 사람 몸에 터치하는 거. 물론 예외적으로 뭐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 몸에 터치가 들어가면 폭행이라고. 협박은 뭐야? 전문 용어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기 쉬운 말로는 뭐 쌀벌한 얘기 하는 거, 무서운 얘기 막 하는 거, 죽여버린다, 뭐 회칼로 뭐 배돼지를 쑤셔버린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서운 말을 해서 사람 쫄게 만드는 게 협박이거든. 그런데 이 협박도 4개는 아니더라도 협박의 개념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광의, 최광의는 없어. 협박에는 광의, 협의, 최협의가 있고 광의의 협박은 일체의 해악의 고지고 일체의 해악의 고지. 협의의 협박은 해악의 고지는 해악의 고지인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 다수설은 공포심이 유발돼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판례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포심이 실제 유발됐냐 안 됐냐는 묻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조 앞에서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의사로서 휴대만 했으면 사용 여부를 묻지 않듯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무서운 말을 했다면 공포심이 유발됐냐 안 됐냐는 묻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고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거야. 뭐라고? 해악의 고지를 했더라도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미수로 봐야 한다. OX, X야. 해악의 고지를 했다면 뭐 공포심이 발생했건 안 했건 협박죄는 기수 끝난 겁니다. 그리고 최협의의 협박은 해악의 고지인데 어느 정도 요거 아까 우리 여기 최협의의 폭행도 설명 안 했네. 같이 요거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고 폭행도 마찬가지야. 유형력을 행사하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최협의의 폭행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바로 강간죄와 강도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강간이건 강도건 둘 다 뭐요? 폭행 협박하여 사람을 뭐 강간한 자, 폭행 협박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 바로 폭행이 최협의의 폭행으로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 협박도 해악을 고지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 강간죄와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이 최협의의 폭행이고 최협의의 협박입니다. 그리고 요 협의의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돼. 폭행죄의 폭행이 협의의 폭행이듯이 협박죄의 협박도 협의의 협박입니다. 그럼 광의의 협박은 뭐겠어요? 일체의 해악의 고지고 요거 전부 광의의 협박이 오고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도 폭행 협박이 들어가거든. 여긴 최광의가 없으니까 이건 전부 다 얼로? 광의로 내려와.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폭행은 최광의의 폭행이지만 협박은 광의의 협박이고 그런데 요거 시험에 나왔어. 요 광의의 협박이 그대로 광의의 폭행이 전부 광의의 협박으로 올 것 같은데 아니야. 요 강요죄는 살그머니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요 두 개만 일로 와.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광의의 협박이고 요 광의의 폭행에 있었던 강요죄는 협의의 협박으로 내려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어. 즉 강요죄와 강요죄의 폭행 협박은 둘 다 광의의 폭행이고 광의의 협박이다. OX, X야.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가 맞지만 강요죄의 협박은 협의의 협박입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폭행만 제대로 기억하면 최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광의의 협박으로 오고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광의의 협박으로 오는데 딱 하나 뭐 강요죄 요것만은 협의의 협박으로 내려간다는 거. 나중에 협박죄 설명할 때는 이거 별도로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해서 다 설명했으니까. 낙태죄. 낙태죄는 조금 쉬었다 갈까요? 10분만 쉬었다 갑시다.